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한숨 섞인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 세계 반도체 대회 때문인데요. 이 대회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산업 관련 토론을 하는 세계 대회인 것 같지만 실상은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고 중국 반도체의 혁신을 알리는 행사로 전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선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한 고통이 중국 반도체 업계 전체에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자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늘 자신만만하던 중국 업계 관계자들도 만일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등 중국의 핵심 분야에 추가 공격을 한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라며 걱정을 공식적으로 토로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 한 놈만 패던 불화살을 자신들에게도 향할 것을 예감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 SMIC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다른 기관과 협력해 SMIC를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며 미국 업체가 SMIC로 제품을 보내기 전에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는 수출 규제 주무 부처인 상무부에 SMIC를 규제 목록에 올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ZTE, HIK 비전 등 중국 기업 275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술과 장비 등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SMIC 규제를 검토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을 볼 때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퀄컴, 엔비디아,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같은 팹리스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파운드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대만 TSMC의 거래가 막히자 자국의 파운드리인 SMIC를 적극 육성 중이었습니다. 이때 중국 국무원은 창립 이후 15년이 지난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SMIC의 주력은 14나노미터 공정이기에 SMIC 맞춤형 지원이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SMIC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처럼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힘쓰고 있고 화웨이 역시 이러한 SMIC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죠. 이처럼 중국 정부가 SMIC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화웨이도 SMIC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정부가 칼을 뽑은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없이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만약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SMIC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 IT 굴기의 힘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자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부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시진핑의 중국몽 중 핵심인 IT 굴기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대체 중국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중국 반도체 업계 중 HSMC는 슈퍼루키라 불리며 대한민국의 삼성을 잡겠다고 큰 소리쳤던 기업입니다. 이곳은 우리 돈 2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받았지만 지금은 자금난으로 공장 건설을 중단하며 중국 정부를 상대로 희대의 사기를 벌였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엄청난 지원은 물론 정부의 주도하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합병시키거나 타 기업의 특허 무단 도용, 인재 빼가기 등으로 기업들의 덩치를 키워나갔습니다. 시진핑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아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호령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반도체 타도를 외치던 중국은 미국의 제재와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기술력은 한국에 5년 이상 뒤처져 있죠. 그나마 중국 파운드리 산업을 대표하던 SMIC가 14나노미터 수준이었지만 이미 삼성과 TSMC는 7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하자면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중 한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강이 되겠다던 중국의 IT 굴기가 얼마나 일장춘몽에 가까운 건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이런 중국과 달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달리며 초격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한국은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하며 이번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전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를 넘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삼성은 지난달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2라인이 가동을 시작하는 한편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지포스 RTX 30을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TSMC의 물량을 맡겨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수주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인 파워10과 퀄컴의 차세대 5G 모뎀 칩 X60의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연이은 글로벌 기업의 물량 확보를 통해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1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택 2라인의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 저전력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의 양산을 시작으로 차세대 V낸드, 초미세 파운드리 제품까지 생산하는 첨단 복합 생산 라인이 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죠. 물론 일각에서는 아직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IBM과 퀄컴, 특히 이번에는 TSMC의 주요 고객 중 한 곳이었던 엔비디아까지 수주를 따내면서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TSMC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직 TSMC의 세계 점유율은 삼성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TSMC의 예상 점유율은 53.9%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17.4%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3배가량 많은 거죠. 이렇게나 삼성과 TSMC 간의 점유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점이 점유율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는데요. 결국 IT 기업 중 상당수가 잠재적인 경쟁사인 삼성에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도를 맡기기를 꺼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죠. 지난 17일 IBM이 차세대 서버용 CPU인 IBM 파워10 프로세서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우군이 하나둘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기술 수준이 TSMC 못지않고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전자와 TSMC 동시에 제품을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매섭게 TSMC를 맹추격하자 TSMC도 이를 의식해 2나노 공정을 서둘러 발표했는데요. 현재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 둘뿐입니다. 또 두 선두 업체가 보유한 양산 기술 수준은 5나노로 동일하지만 삼성이 먼저 3나노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지지 않기 위해 TSMC가 3나노를 건너뛴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전쟁이 격화되고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은 7나노 경쟁에서조차 EUV 기술을 접목한 반도체를 출하하면서 TSMC보다 앞선 공정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3나노부터는 전류가 흐르는 원통형 채널 전체를 게이트가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가진 GAA 공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삼성이 두려웠는지 TSMC에서도 2나노부터 GAA 공정을 도입해 2024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업체로 미세 공정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고 R&D에 쏟아붓는 자금도 TSMC에 밀리지 않는다며 당분간 TSMC와 엇비슷한 속도로 미세 공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도 TSMC와 비슷한 시점에 2나노 시대를 열 것이란 말인데 심지어 삼성은 5나노, 4나노, 3나노로 차근차근 미세 공정 기술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도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전기차용 배터리입니다. 미래 핵심 첨단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역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압도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시장 초반의 주도성 확보를 위해 공격적이고 연구원을 빼돌리는 등 막무가내 식의 투자를 하고 있지만 LG화학이 중국의 CATL과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쳐 상반기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죠. 즉,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한중일 삼국지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생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클린룸과 드라이룸 시공 기업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심 소재들까지 국산화를 시키며 첨단 산업을 위한 기초 산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소부장 산업인 글로벌 밸류체인의 허브로 떠오르며 그 경쟁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가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접목한 첨단 산업에서도 전 세계를 리드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미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1조 이상 투자하면서 차후 미래차, 바이오, 사물 인터넷 가전, 로봇, 공공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못된 짓만 하던 중국이 IT 굴기와 같은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